저는 로버트라는 81세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총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직접 차를 몰고 마트에 갔고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만큼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잃고 기력을 잃고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명석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실 안락의자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도, 뇌졸중도,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로버트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며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여전히 늘 하던 집에서 살고 있어요. 먹고 자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약해지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끔찍한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질병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익숙한 것들, 즉 우리 집안의 물건, 습관, 공기, 그리고 빛에서 비롯됩니다. 그것들은 날마다 우리의 에너지를 조용히 빼앗아가며 아무런 경고도 없이 우리를 조기 노화로 몰아넣습니다. 노인 건강과 남성 활력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의사로서 저는 로버트와 같은 사례들을 수천 건이나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는 적어도 4명의 조용한 살인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해롭지는 않지만 수명을 날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82세까지 살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유도 모른 채 점점 약해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다면, 혹은 단순히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런 강력한 통찰력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장수는 병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면 그 문장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때로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홀로 길을 잃은 안개 속에서 인도하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매일매일 당신의 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헤쳐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하나, 이 직업에 수십 년간 종사하면서 제가 깨달은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기분 좋은 냄새만 있으면 됩니다. 에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74세인 그녀는 아이오와주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고 남편은 1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침실은 인생에서 가장 익숙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 그녀는 매일 밤 더 잘 자기 위해 라벤더 향초를 켰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벼운 기침, 피로,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폐에 자극 증상이 있었지만 명확한 원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흡연도 하지 않았고 애완동물도 키우지 않았으며 알레르기 병력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방문했을 때 비로소 누군가가 무해해 보이는 것,
즉 슈퍼마켓 어디서나 판매되는 좋은 향이 나는 양초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은한 빛과 달콤한 향기 속에는 부엇이라고 불리는 수백 가지의 공기 중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부욕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엇시는 실온에서 증발할 수 있는 화합물입니다. 벽 페인트, 유리 세정제, 방향제, 특히 인공향초에 많이 사용됩니다. 소량이라도 흡입하면 폐, 심장, 심지어 신경계까지 조용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0세에는 몸이 아직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큼 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폐 내벽이 얇아집니다. 창문도 없는 밀폐된 방에서 매일 밤 그런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와 심장에 서서히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델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심각한 기저질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숨가쁨, 불규칙한 심박수, 기억력 감퇴, 만성불면증, 원인 모를 피로 같은 증상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추적해보면 범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양초, 구석에 걸려있는 시트러스 향 스프레이,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 속에 있죠. 무섭게 들릴지 몰라도 진실은 종종 달콤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큰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채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로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보다 운이 좋은 거예요. 제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두려움 속에 살라는 건 아니지만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인공향초를 피우지 마세요. 화학 에어 스프레이도 사용하지 마세요. 향기를 좋아하신다면 디퓨저용으로 만들어진 순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세요. 은은한 향이 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경계를 진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여는 것도 잊지 마세요.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집안 공기를 상쾌하게 하고 밤새 쌓인 독성 물질을 줄이는 데 충분합니다. 예전에 에델에게 했던 말을 오늘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더 오래 살고 더 맑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선물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 봅시다. 공중에 있는 살인마가 당신 주변에 숨어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하며 바로 당신 발밑에 있습니다. 둘째, 공기 중의 독소가 아무런 경고 없이 우리를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려는 다음 살인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조용히, 갑자기, 그리고 때로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80세의 헨리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늘 꼿꼿이 서 계셨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고 커피를 직접 끓여 마실 수 있고 밤에는 직접 문을 잠글 수 있다면 늙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5초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TV 리모컨을 잡으러 거실로 들어서던 중 그는 양탄자의 말린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가 수천 번도 더 밟았던 바로 그 양탄자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고관절 골절, 병원 신세, 수술, 그리고 병상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슬픈 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넘어짐과 함께 그의 정신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해졌고, 물리치료도 거부했고,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가 드문 사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낙상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하지만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만드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낙상은 뼈만 부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앗아가고 노인들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낙상은 우울증, 불안, 그리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깊은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단 한 번의 낙상 사고로 정신, 체력, 면역 체계가 모두 무너지면서 남은 수명이 5년에서 10년이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주의를 기울였다면 말이죠. 미끄러운 양탄자, 높은 문턱, 복도를 따라 늘어선 연장 코드, 침대 주위에 엉킨 휴대폰 충전기 이런 것 보기에 무해한 것들은 젊은이들에게는 불편함일 뿐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병원 침대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90대까지 혼자 걷고 싶다면 오늘부터 집안을 걸어보세요. 침대에서 욕실까지 이어지는 길을 비우고 가장자리가 말려있는 낡은 러그를 치우세요. 전선은 벽에 단단히 고정하세요. 가능하다면 복도에 작은 동작 감지 센서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지 않도록 하세요.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선택하고 집을 넘어지는 곳이 아닌 당신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아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도 알아요. 그러니 이 점 명심하세요. 균형을 유지하는 건 운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걷는 길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몸에 아직 멈출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매일 두 발로 걷고 싶어요. 자, 계속해 봅시다.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바닥에 떨어져 있지도 않고 넘어지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식사, 모든 숟가락, 모든 빵 조각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수백만 노인들의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고 있죠. 그게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셋째, 낙상이 걷는 능력을 앗아갈 수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다음 위험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매일 소리 없이 싸우고 있는데도 그 위험은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76세 로레인이라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여성분을 처음 만났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고 아이들은 바빴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리 안 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냥 먹기 편한 것만 먹어요. 빠르고 삼키기 쉬워요. 그녀에게는 매일 저녁 따뜻한 수프 한 캔, 작은 샌드위치, 라면이 전부였습니다. 음식은 짜지 않았고
맛도 딱 좋았으며 무해해 보였지만 그녀의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다리가 붓고 두통이 나고 일어설 때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로레인,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야. 내가 매일 섭취하는 나트륨 양이 안전 기준을 훨씬 넘어선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에 소금을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생선 소스도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먹는 모든 것에 이미 소금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조림 수프, 델리 미트, 소스, 라면, 크래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집니다. 한때 맛있다고 느껴졌던 음식들이 이제는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양념이 미리 된 음식에 손을 대게 됩니다. 편리하고 포장되어 있고 건강식품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지만 그 안에는 수백 밀리그램의 나트륨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듯 소금을 맛도 없이 섭취합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작동하기 시작하고 신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혈압은 조용히 오르다가 어느 날 어지럼증 직후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다리는 돌처럼 무겁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서서히 중독되어 온몸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변화할 시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간단한 한 가지를 실천하세요. 식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함량이 140mg을 추가하는 식품은 반품하세요. 인스턴트 라면 대신 바나나 슬라이스를 곁들인 슬로우 쿠킹 오트밀을 드셔보세요. 통조림 수프 대신 천연 미네랄 소금을 약간 넣은 야채 육수를 만들어 보세요. 델리 미트 샌드위치 대신 아보카도나 완숙 계란을 곁들인 통곡물 빵을 드세요. 가능하다면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드세요. 맛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먹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을 명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곧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레인에게 한번 했던 말이 있는데 오늘 당신에게도 하고 싶어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더 현재에 충실하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무해해 보이는 마지막 것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밤마다 당신의 기억, 잠, 그리고 기쁨을 조용히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에도, 바닥에도 없습니다. 바로 당신 손바닥 안에, 당신이 매일 밤 바라보는 불빛 속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는 새벽에 창문에 낀 안개처럼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매일 밤 조용히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82세인 그는 아내와 함께 살며 여전히 옛날 TV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합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TV 앞에 앉아 있다가 불을 끄기 전에 휴대폰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아침에 피곤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점점 짧아졌고 가끔은 이유도 모른 채 한밤중에 깨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그가 익숙한 이름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요일을 혼동하기 시작하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몇 년 동안 가던 공원에 산책을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알츠하이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를 보러 왔을 때 저희는 서둘러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밤에 모든 전자기기를 몇 시에 끄시나요? 그의 대답은 놀랍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TV, 휴대폰, 태블릿 등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의 멜라토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기억력을 회복하며 신경계를 재생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화면을 쳐다볼 때마다 열려 있어야 할 문을 닫는 셈입니다. 잠은 잘 수 있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하고 쉬는 시간은 있지만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감정은 요동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혈압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냥 나이가 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밤 눈에 비추는 빛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인위적인 피로감입니다.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부르는데 아프지 않으니까요? 아무런 경고도 없어요. 그저 천천히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갈 뿐이에요. 다행히 도널드 씨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모든 화면을 끄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화면은 은은한 호박색 야간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저녁에는 스무스 재즈를 듣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목에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도널드 씨는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았습니다. 미소도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마치 무거운 게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요. 밤에 뒤척여 본 적이 있다면, 심장이 쿵쾅거리며 깨어난 적이 있다면, 아니면 왜 냉장고를 열었는지 잊어버린 적이 있다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매일 밤 당신이 흡수하는 빛을 한번 살펴보세요. 때로는 작은 변화 하나가 어떤 약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살려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깊은 잠이죠. 그리고 그 잠에서 기억이 돌아오고 심장이 쉴 수 있으며 피부가 회복되고 생명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 블루라이트 기기를 끄세요. 아늑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은은한 호박색 조명이나 무향양초를 사용하세요. 스크롤 대신 부드러운 음악을 들어보세요. 종이책을 몇 페이지 읽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혼자 앉아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살짝 들이마셔보세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몸에 오늘 밤 진짜 휴식을 줄게요라고 속삭일 만큼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결국 어떤 약도 깊은 잠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기도 제대로 푹 쉰 뇌보다 더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깨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을 즐길 만큼 정신이 맑아지려면 깊이 잠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소리 없는 살인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안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는 4가지 물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 속에 숨은 살인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안에서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것들이 매년 수백만 명의 노인들의 생명과 수명을 조용히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꼭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큰 재난으로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 걷는 길, 먹는 음식, 보는 빛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욱 충만하고 생생한 세월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다시 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 독립적인 삶, 매일매일 매 순간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깨우거나 잊고 있던 활력의 일부와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은 여러분을 더욱 깊이 있게 안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실제 노인들의 이야기, 깊은 통찰력, 진심 어린 교훈을 공유합니다. 노인들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젊은이가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많은 노인들이 82세까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노인들의 조언입니다. 그러면 감각, 신체, 감정을 잃는 것이 노인들이 활력을 마땅히 누려야 할 시기보다 훨씬 일찍 활력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각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사랑하며 앞으로 아름다운 세월이 남아있다고 믿는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 영상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니까요. 당신이 아직 여기 있으며 여전히 충만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따스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짧은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저는 60세 이후에도 깨어있고 강하게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가 다른 누군가를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